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의 파워피플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피플을 직접 만나서 중요 국정 현안과 그들만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는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김관영 전라북 도지사님이십니다. 선거 6개월 전에 전격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해서 쟁쟁한 인물들을 제치고 공천을 따내고 전국 최고 득표율로 전라북 도지사 선거에 당선되셨는데요. 오늘은 김관영 도지사님과 함께 그의 승리의 비결 그리고 꿈과 비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지사님 뵐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전라북도 하면은 네.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거기에 6개월 전에 입당하셨죠? 네, 예. 그래가지고 공천 경선하셨습니까? 네, 예. 전략 공천 아니고. 예, 예. 근데 기존에 그러면 경쟁자들은 어떤 분이었어요? 기존에 이제 3선에 도전하셨던 송하진 지사님, 아하. 또 유성엽 전 의원님, 네. 또 현역 재선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 이렇게 네. 네 분, 저까지 그러면 5명 이렇게. 네, 현역 도지사도 계시고 또 뭐 유성엽 삼선 의원도 계시고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의 뿌리를 둔 예, 재선 예. 의원도 계시는데 예. 그분들을 다 정말로 제친 거죠? 뭐 운칠 기삼입니다. 아, 참 네.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예, 많은 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경선에서 이기게 됐고 최종적으로 제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네. 그리고 정말 무너져가는 전북 경제 살려달라. 네. 그리고 정치도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음흠. 결국은 그 높은 득표율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득표율 몇 퍼센트 기록하셨죠? 82.11% 이야, 82%. 예. 뭐 이 세상의 기록이 아니고 저 세상의 기록이다. 뭐 저도 사실 놀랐는데요. 네. 예, 쉽지 않은 기록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특히 이제는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힘을 몰아줘서 여당 상대하는데 그래도 높은 득표율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해봐라 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82% 전국의 최고 득표율인데 이 얘기는 민주당은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관영 지사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 플러스 알파의 득표가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네.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약간 중도층에 있는 네. 그런 분들을 같이 끌어내는 그런 데에는 그래도 제가 그동안 쭉 걸어온 정치적 행보가 네.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아까 본인이 이제 운칠 기삼, 네. 운이 7고 기술이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칠 실삼, 실력이 7이고 예. 또 실력이 3이다. 또는 인칠 인삼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인물이 7이고 네. 인물이 3이다.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고시 삼관왕 네, 예. 이런 화려한 스펙도 좀 도움이 됐겠죠? 아무래도 뭐 도움이 많이 됐죠. 네, 아무래도 저기 실력 있고 좀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네, 특히 전라북도 정치권이 최근에 보여준 좀 뭐랄까요, 좀 인물에 대한 갈증 네, 이런 것들이 도지사에게로 좀 평가되었고 고시 삼관왕 그동안 저도 시험을 6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여러 번 떨어졌지만 오뚜기처럼 살아난 그 정도의 뚝심이라면 전라북도 경제 한번 살려보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예, 네가 한번 해봐라. 네. 라고 이제 저한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네. 그 집념 이것을 좀 평가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시 삼관왕이라 하면 사시. 제가 맨 그리고 처음에 공인회계사를 합격했고요. 네. 공인회계사를 좀 일찍 합격했습니다. 네. 만 18세 10개월. 오, 18세 때요? 예, 예. 그럼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대단하네요. 예, 신동.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네. 행정고시 합격했고 네. 행정고시 합격해서 근무하다가 근무 네. 중에 이제 군대 가서 사법시험 아, 합격해서 네. 이렇게 뭐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세 개 합격하게 됐죠. 공인회계사, 행시, 사시. 예. 어떤 시험 패스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공인회계사는 1년 만에 1년 만에. 바로 합격하고 전국 오. 최연소 타이틀 와, 전국 받아서 최연소. 네. 뭐 그건 좀 쉽게 됐죠. 네. 그러나 이제 시험을 좀 쉽게 알다 보니까 네. 행정고시는 1차 시험만 2번 낙방하고 네. 세 번째 겨우 1차 시험 합격하고 네. 또 그해 2차 시험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 2차 시험 합격하고 네. 이렇게 했고 사법시험은 이제 아무래도 공부량이 제가 좀 적었기 때문에 군대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그것도 1차 시험 2번 떨어지고 세 번째 합격하고 네. 또 2차 시험 합격하고 이렇게 6번 떨어지고 6번 합격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시 3관왕의 비결을 딱 한 센텐스로. 인내의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온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뭐 경선에서 승리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민주당이 아닌데 전격적으로 민주당에 들어와서 예. 승리하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다행히 제가 19대 국회 때 민주당 그렇죠. 4년을 민주당 생활을 했었고 그렇죠. 이제 뿌리가 민주당이었지만 잠시 국민의당으로 가서 네. 중도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복귀 6년 만에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나 제가 6년 동안 보여온 행보가 네. 민주당의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아하. 라고 하는 것을 도민들께서 평가해 준 것 같고 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어려울 때 과거 탈당했던 사람들 대거 복당을 앞장서서 복당해 왔고 네. 제가 국민통합위원장 맡아서 네. 정말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한 것 이런 네. 것들을 도민들께서 좀 평가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당시에 송하진 전라북 네. 도지사님 네. 그 측근들도 다 우리 지사님을 도왔다고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제 송하진 지사님이 아무래도 유력한 후보이다가 네. 이제 컷오프가 됐거든요. 그렇죠. 컷오프가 된 다음에 이제 송 지사님 측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도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김관영 후보가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네. 의견을 모았다고 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네. 김관영 후보를 지원해서 당선시키자 네. 이렇게 마음을 모았고 그 최종적으로 그런 생각을 송하진 지사께서 하시고 네. 또 측근들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저를 돕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제가 인칠 인삼 했는데 인물 보고 결국은 송하진 지사님도 굉장히 본인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평소에 지사님, 네. 이제 제가 송 지사님하고 또 좋은 관계 유지했고 네. 또 송 지사님이 저를 객관적으로 국회의원 8년 하는 동안 의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서 네. 저에 대한 뭐 상당한 신뢰가 있었던 신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보니까 이제 지사님 이제 공식 선거 보니까 4번 도전하셨어요. 국회의원 선거 3번, 도지사 선거 1번. 그래가지고 3승, 4전 3승, 네, 70%가 넘는 승률인데 네, 선거에서 네. 이렇게 승리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떨어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예요? 선거는 투표함을 깔 때까지 어, 겸손해야 된다. 고개 들면 안 된다. 그렇죠. 겸손. 네. 아하. 골프는 장갑 벗을 때까지 고개 들면 안 된다. 아, 그렇군요. 예, 선거도 고개 들면 안 된다. 음흠. 끝까지 겸손하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게 음흠. 행동하고 실천하려는 공감 능력 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보고 다니면 뭐 하다못해 10원짜리도 하나 죽겠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네. 굉장히 이 지사님께서 잊지 못할 정도로 네,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요. 네, 제가 이제 선거를 하던 중에 네. 위도에 사시는 분에게 전화를 한 통 아, 받았어요. 위도 정확한 위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안군 위도면인데요. 아, 부안이네요. 예, 네.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아, 네. 근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맨날 위도 페리오 사건이 맞아요, 나가지고 맞아요. 낚시 네, 갔다가 한 300여 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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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돌아가신 사건이 약 네. 29년 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그 전까지 위도가 참 아름다운 섬인데 네. 그 이후로 관광객들이 괜히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관광객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
취임은 한 10년 동안 도지사가 한 번도 방문 안 했다. 한 번도. 네. 거기가 부안군 유도면이에요. 네. 별도 면으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약 1,500명 정도 1,500명. 사는데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김관영 후보는 꼭 좀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꼭 한번 가겠습니다. 올해 네. 안에. 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경선에서 이제 이겼어요. 네. 경선에서 이겼는데 그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애절하면 저한테 네. 전화를 했을까. 네. 이거 뭐 당선되고 올해 연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네. 가야 되겠다. 아, 경선 통과한 뒤에. 네, 경선 딱 끝나고 나자 제가 얼마 안 있어서 잘하셨네요. 방문했죠. 네. 방문했더니 이제 거기가 우리 전라북도로 보면은 이제 서쪽 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위로하고 또 그분들의 손 잡아드리고 가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러고 났는데 누가 그래요? 서쪽 끝을 갔으니까 동쪽 끝도 가봐라. 네. 동쪽 끝은 그 말되네요. 예, 무죽은 무풍면이라고. 무풍면. 예, 저 김천하고 경계예요. 무풍면은 뭐 바람이 없나? 그래서 제가 또 네. 이제 거기까지 또 갔죠. 네. 갔더니 야 거기도 정말 거기는 깊은 산골. 네. 산골. 12가구가 살더만. 바람이 못 졌구나 친구. 12가구. 네. 그래서 12가구에 17명이 사는 마을인데 12가구. 예. 네. 이 반딧불 보존 지역으로 반딧불 네. 보존지요. 네. 네. 형설지공이 되겠네. 우주 반딧불 축제 하는 하는 것처럼 네. 반딧불이 나오는 서식지로 지정이 된 아, 그런 동네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 듣고 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네. 제가 동쪽 끝과 서쪽 끝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마음을 다잡게 됐죠. 네. 정말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가장 이렇게 평소에 사람들 도지사나 높은 사람들 만나기 힘든 분들 더 열심히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돼서 네. 제가 취임식 날 네. 유도에서 한 분, 아. 무풍문에서 한 분, 네. 이렇게 그때 만났던 분들 네. 중에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같이 네. 입장을 했어요. 진짜 취임식 잘하셨네요. 날. 짝짝짝. 야. 네, 진짜 예. 잘해. 근데 이제 들으면 네. 정말 잘했다. 네. 감동이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실체는 옮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 보니까 네. 제가 마음속에 너무 느껴졌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행정과 정치는 답은 현장에 있다. 답은 현장에 있다. 라고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네.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우리 국장들한테 자,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건 이상씩 국장들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십시오. 네. 그리고 어디를 방문할지 다 계획 내세요. 네. 그리고 실무국장 회의할 때 이번 주는 어디 갔다 왔습니다. 다음 주는 어디 가겠습니다. 네. 이거를 내십시오. 그럼 네. 국장 한 명당 1년이면 52군데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50군데는 다닐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현장을 다니는 행정이 국장 10명이서 한 명당 50군데씩 그러면 500군데가 다닐 테니.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갔다 와서 분명히 그리고 가면 다 민원 얘기할 거고 어려운 일 얘기할 거고 애로사항 얘기할 텐데 그것에 관해서 반드시 일주일 안에 답을 주십시오.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도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바로 이제 그게 기자 정신입니다. 현장 확인. 이게 기자 정신이거든요. 기자 정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 그렇게 우리 지사님의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시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협치가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인데 협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정권은 싸우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국민의힘 인사도 기용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특히 호남에서는 네, 이제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에서 잘하죠. 연정하셨죠. 예, 연정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네네네, 잘하셨어요. 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네네. 근데 거기는 당시에 도의회가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도지사로서는 또 그것을 줌으로써 얻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전라북도는 도의회 의원이 40명인데 네.
민주당이 37명입니다. 그렇군요. 40명 중에. 네. 그리고 국민의힘 1명, 네. 진보당 1명, 네. 어, 무소속? 또 또 다른 진보당. 같은. 예, 네. 이렇게 네, 세 명. 네네네. 정의당, 정의당. 진보당, 국민의힘 이렇게 네네. 한 명씩 있어요. 네. 이게 세 명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거기에다가 이게 배려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특히 호남에서. 네네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 전체를 한번 보면 네. 분명히 여야고 호남에서는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지만 국회를 보면 그렇지 않고 그렇죠. 엄연한 또 여당으로 네. 국민의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협조할 일이 많고 네. 여기에 가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되어서 네. 제가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 4명 중에 한 자리를 아, 제가 고위직으로 하셨어요? 3급 3급? 예. 구체- 1급 하나 2급 하나 3급 2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네네네. 그래서 1급은 이제 도지사 부지사고 네. 2급은 2급은 정무특보 두 분 있는데 이 정책협력관이라 해가지고 정책협력관. 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실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네. 추천을 의뢰했죠. 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네요. 도지사가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한 것이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처음이네요. 아,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네. 사실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여야 간의 협치와 통합을 항상 제가 정치적 신조로 삼았기 때문에 네. 공존과 타협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네네네.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방 당을 방문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국회의원을 8년을 보냈는데 네. 정작 지방에 가니까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지만 네. 그 당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아마 상대방 당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말 잘하셨는데 주변에 반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여기는 지금 대다수가 민주당 도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네. 뭐 서울이나 경기도하고는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 소신이 적어도 이 정당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야당이라면 더더욱 여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된다. 네. 이런 제 소신으로 잘 설득했죠. 굉장히 이제 소신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효과는 어떻습니까? 평가가 있습니까? 아직 지금 정식 임명 절차는 안 됐고요. 네. 이제 그분이 지금 내부적으로 임명 절차를 거쳐서 일주일 정도 후에 아.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은 될 거지만 아. 그것이 이미 뭐 한 달 반 전에 언론에도 나가고 네. 여러 가지 했고 그다음에 추천해 주신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님이나 네. 또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네.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런 것만큼 우리도 도와줄게. 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뭐 수십 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지사님께서는 뭐 그동안의 정치 이력도 그렇고 또 외모도 그렇고 좀 편향적이기보다는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고 네. 합리적이고 네. 뭐 실용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본인이 네. 스스로 네. 정치인 김관영을 네.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념보다는 실용을 많이 택하죠. 철저한 실용주의자다. 아, 예, 저는 네. 뭐 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국민의 삶이 한 발이라도 나아질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길을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념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네. 그 길을 위해서 같이 양보하고 같이 가야 된다. 네. 네. 그러면 딱 그거를 상징하는 정치적인 뭐 이력 중에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 정치인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신데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라. 그렇죠.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두 말씀을 좋아해요. 그 말씀하고 행동하는 양심을 네. 가져라. 이것이 중요한데 항상 현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뭔지를 네. 고민하되 음흠. 현실적인 답을 찾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네.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타협이나 협상은 항상 그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균형 감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게 바로 중도 실용을 지향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저는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의 소신을 꺾을 필요는 없지만 그 소신을 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때때로 양보할 필요는 있다. 서로. 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정치이기 때문에 네. 자기 생각만 고집해가지고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돼야지 뭔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행동하는 양심은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옳은 신념에 근거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정치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은 자신의 소신도 양보할 수 있다라는 네. 말이 상당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쭉 지금까지 정치해 오시면서 네. 이념과 네. 실용이 부딪힐 때 실용을 선택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선거제 개혁 같은 거죠. 아, 선거제 개혁. 네, 어떻게 과거에 주장하셨어요? 뭐그 패스트트랙 네. 하는 과정에서 네, 맞아요. 그게 예. 앞장서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그 당시에 공수처 설립과 선거제도 개혁.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갈등을 좀 줄이고 네. 적어도 서로 화합하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해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제도가 다당제로 가야 된다. 네. 그럼 다당제로 가려면 다당제가에 익숙한 선거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네. 다당제로 가기는 참 어렵다. 네. 지금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1등 아니면 2등 그 중에 한 명만 뽑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양당제에 친하죠.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중대선거구제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다당제를 만들었을 때 네. 서로 이합 집산이 일어나면서 연정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축적될 때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이런 정치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때는 이쪽으로 붙었다가 어떤 때는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렇게 어제의 적과 오늘의 동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상대방에게 영원히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계속 될 때면은 그것이 축적이 돼야지 나라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뭐 전라북도 정 얘기 좀 해볼까요?